벨라드 파울라 박사가 지은 싱글리즘이란 책 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싱글리즘. 진지한 연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정형화되고 차별받고 무시한다. 이혼을 했건 사별을 했건 아니면 원래부터 싱글이었던 간에 모든 싱글을 낙인 찍는 행위는 21세기의 보편화된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기에는 이름 하나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 나는 이런 사회적 편견을 싱글리즘이라 부른다. 정형화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이 싱글이라고 밝히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이 비참하고 외롭고 커플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커플이 되는 것인 줄 안다.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당신이 진지한 연인 관계를 맺는데 공포심을 느끼고 있거나 너무 까다롭거나 혹은 약점이 있어서 아직 혼자라고 단정한다. 심지어 동성 연애자라고 짐작하고 역시 바람직 않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은 당신의 심리를 이미 파악했다고 믿기도 한다. 당신이 결혼한 또래들보다 철딱서니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라 단정한다. 싱글이라는 사실 말고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당신의 가족을 안다고 생각한다. 아니, 가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을 안다고 생각한다. 아니, 중요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삶을 안다고 생각한다. 아니, 당신의 삶이 없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도 없고 인생도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야근이나 휴일 출장을 도맡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받으면 문이 달려있는 손님방이 아니라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소파가 을에 당신의 잠자리가 되곤 한다. 사람들은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인생까지도 점친다. 당신은 앞으로 홀로 늙어가다가 결국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되리라고 단정한다. 나는 싱글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데 하고 생각하는가? 나도 그렇다. 나는 행복하다. 내게도 엄연한 삶이 있고 결코 홀로 외롭게 늙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싱글에 대한 수많은 편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싱글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얼마나 얼토당토한지 알 수 있다. 사람들의 추측과 달리 실제 싱글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삶을 살고 있다.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싱글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싶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진지한 연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싱글리즘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싱글들은 연인이나 배우자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적으로 정의된다. 싱글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다. 하지만 시간 순서를 따져보면 싱글이 먼저이고 결혼하면서 싱글이 아닌 게 된다. 그런데 왜 결혼한 사람들은 싱글이 아닌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걸까? 진지한 연인 관계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결혼은 금본위 제도에서처럼 안정적이다. 그래서 결혼하면 무조건 진지한 남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든 비참하든 상대방에게 충실하든 바람을 피우든 상관없다.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든 말든 중요치 않다. 설사 다른 대륙에서 각자 지낸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다. 그냥 결혼 증서만 있으면 된다. 결혼 증서를 찢어버리려는 절차를 밟는 중이 아니라면 무조건 공식적인 부부이다.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결혼한 부부에게만 각종 특정과 특혜, 보상 책임이 보장된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피부영자가 될 수 있는 성인은 법적 배우자뿐이다. 환자의 병실에 아무 때나 드나들고 중환자의 호흡기를 떼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법적 배우자가 유일하다. 미국 인구 통계국은 법적으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 결혼한 커플로 판단한다. 이혼했거나 사별한 사람들은 모두 한데 묶어 싱글로 분류된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회적으로 싱글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무조건 커플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적 커플들의 경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사람들은 뒤죽박죽 얽힌 실마리 속에서 당신이 지속하고 있는 연인 관계의 수준을 파악하려 한다.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가? 얼마나 오래 사귀었나? 더 사귈 것 같은가? 동거 중인가? 사회적 기준에서는 한 사람과 한 여성과 한 남성으로 이루어진 커플인지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무조건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에 있다면 사회적 커플로 인정된다. 성관계는 전통적으로 커플과 여타 인간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아직 성관계를 갖기 전이라든가 혹은 마지막 성관계가 언제였든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커플이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사회적 커플들을 가늠할 때면 성관계보다는 이들이 이상적인 로맨스의 이미지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살핀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풍기면서 주인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상대방만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이상적인 연인의 이미지로 여겨진다. 오늘날의 문화적 환상에 따르면 이상적인 커플은 공동체 의식, 친밀감, 우정, 서로에 대한 조언, 의무, 한 가정의 재정 상황, 가족 등 모든 것을 공유하는 두 사람을 뜻한다. 희망과 꿈을 함께 추구하고 서로에게 소울메이트이자 또 유일한 인생의 동반자이며 성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함께하는 파트너다. 이제 싱글의 의미를 살펴본다. 싱글은 일단 진지한 연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연인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따지는 단순한 구분은 싱글리즘의 황금률로 우리 시대의 통념이 되어버린 사고방식을 각인시켰다. 그것은 바로 연인이 없는 사람은 패배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싱글은 무조건 패배자다. 어떤 장점을 내세워도 소용이 없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평생 친지와 친구를 배려하며 아껴왔더라도 보기 드문 이타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 어떤 것도 소울메이트가 없다는 단점을 보완해주지는 못한다. 사람들은 싱글인 이유를 궁금해하고 무언가 단점이 있어서 아직 혼자일 거라 추측한다. 원래 성격이 좀 이상했다든가 신경질적이어서 그렇다든가 동성애자일 거라며 수군거리기도 한다. 진지하게 사귀는 연인이 없다면 무조건 싱글이라 치부되지만 막상 싱글들에게는 좀 더 복잡한 구분법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진지한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남성 싱글과 여성 싱글 중에서도 계속 싱글이었던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별거 중인 사람도 있고 사별한 사람도 있다. 나이가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싱글도 있다. 가난한 싱글과 부자 싱글로 나뉘기도 하고 아이가 있는 싱글과 없는 싱글로 나뉠 수도 있다. 도심에 사는 싱글과 교외의 시골에 사는 싱글, 해안 지역과 중서부에 사는 싱글, 혼자 사는 싱글과 누군가와 같이 사는 싱글로 나뉠 수도 있다. 싱글인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언제나 파트너를 찾아 헤매는 사람도 있다. 싱글마다 인종과 종교도 다르며 그 밖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구분된 싱글 가운데 일부는 더 자주 낙인 찍히고 더욱 용서받지 못한다. 이처럼 싱글의 유형이 다양하긴 하지만 복잡하지는 않다. 오히려 두 가지 규칙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편견이 싱글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성이 여성의 지위보다 높기 때문에 싱글 남성은 싱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편하다. 또한 부자인 싱글이 가난한 싱글보다 낫다. 둘째, 소울메이트의 가치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싱글에게는 약간의 면죄부가 주어진다. 진지한 연인 관계를 유지했던 적이 있다면 다른 싱글들보다 좀 더 대접을 받는다. 예컨대 이혼이나 사별할 경우가 늘 싱글이었던 사람보다 더 낫다. 또 소울메이트와 헤어진 이유가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점수를 딸 수 있다. 그래서 이혼한 경우보다는 사별이 더 낫다. 싱글이지만 연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역시 약간의 호의를 기대할 수 있다. 일부 싱글이 더 낫다는 의미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그나마 약간 우호적으로 평가된다는 뜻이다. 물론 잘못된 시각이다.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싱글들은 나름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소울메이트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좀 떨어지는 싱글들보다 어느 정도는 존중해줘야 한다고 여긴다. 물론 이런 편견과는 달리 실제로는 다양한 싱글들의 삶이 존재한다. 그런데 싱글리즘이 전적으로 커플들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싱글들이 이들의 고귀한
지위를 높여주는 역할을 자청하기도 한다. 싱글들은 커플들을 감정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는 커플이 약혼 발표나 결혼을 하면 싱글들은 이들을 기꺼이 축하해준다. 그 다음 또 다음 이어지는 다양한 행사에도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말뿐인 축하가 아니라 금전적인 선물도 함께 제공한다. 싱글이라는 이유로 초과 근무나 누구도 원치 않는 출장을 도맡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커플을 지원하느라 자신의 시간과 유연함을 희생한다. 파티를 할 때는 커플들이 파티의 조건과 시간, 특정을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그래서 커플들의 특권의식은 더욱 커진다. 커플들이 언제 정착할 생각이냐고 질문해와도 그들에게 마지막 잠자리가 언제였냐는 등의 질문으로 대꾸하지는 않는다. 결국 이들의 무례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휴가철 관광 상품을 이용하거나 클럽 회원권을 구매할 때도 커플은 할인받지만 싱글은 전액을 지불한다. 싱글이 커플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셈이다. 싱글이나 커플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싱글리즘의 요소는 미국의 법과 제도에도 스며들어 있다. 사회보장 제도를 예로 들어보자. 부부는 함께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계속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같은 직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일한 싱글 근로자의 경우 사망 시 사회보장 혜택은 다른 성인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해당 시스템으로 귀속될 뿐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동등한 기본권과 존엄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미국의 가치는 결혼한 부부에게만 적용된다. 싱글들은 심지어 죽어서 시체가 되어도 차별받는다.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회보장 제도는 약간의 장례식 비용을 제공한다. 하지만 싱글은 아니다. 싱글은 아무도 없이 혼자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처음 발견된 시체를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밖에도 제도적으로 싱글들의 가치를 폄하하는 예는 많다. 예를 들어 미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무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장애,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 평등고용추진위원회도 직장에서 근로자들이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받을 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